자, 너희들의 국어 문법 성적이 그대로인 이유 알려드리러 온 베이스메이커 국어 정재준입니다. 국어 문법이 여전히 어려운 이유는 너희들의 잘못이 아니야. 없어도 될 게 많고요. 있어야 할 건 적어서 괜히 도움 안 되는 시중 문법 교재 때문입니다. 자, 뜬구름 서는 소리 하지 말고 실제 시중 교재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면 수식어 부분, 그러니까 관형사랑 부사 설명하는 부분을 볼게요. 만약에 여러분이 노베이스, 그러니까 이제 국어 문법 공부를 처음으로 시작하는 분들이라면 이 책에 있는 내용이 처음 만나는 문법의 내용이다 보니 이런 것들을 모두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한단 말이야. 이해돼요? 그러다 보면 뭐 당연히 한자는 제끼겠지. 그래도 한자는 제끼고 오케이, 한자 제꼈어. 자, 그렇구나. 관형사는 체온을 꾸며주는 단어래. 관형사는 지시관형사, 성상관형사, 수관형사가 있고 이렇구나. 근데 아무리 이렇게 읽어봐도 감은 안 온단 말이야. 그러면 어떤 일을 시작하게 되냐면 이거를 암기하기 시작합니다. 관형사에는 지시관형사가 있고 성상관형사가 있고 수관형사가 있고 이런 거를 달달달달 암만 외워도 시험에 안 나오니까 성적이 안 나와요. 얘도 마찬가지. 얘는 더해. 사실 부사는 진짜 가관이에요. 성분부사 이런 말 사실 안 나옵니다. 만약에 시험에 나오더라도 이런 단어들, 이런 문법적인 단어들은 사실 보기 같은 데서 설명이 주어집니다. 네,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사실상 필요 없는 말들 지금 이렇게 제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남겨놓은 것들만 보더라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 공부해서 암기해서 과연 시험장에서 써먹을 수 있느냐, 여러분이 공부한 시간만큼의 보상을 받아낼 수 있는 그런 책이냐, 그런 서술이 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한단 말이야. 오케이? 그럼 여러분을 위해서라면 어떤 것들이 필요하냐? 정말 시험에 나오고 정말 시험에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이 책에 쓰여져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뭐 관형사를 실질적으로 찾아내는 방법에는 그 문장에서 체언에 어떤이라는 의미를 더해주는 단어를 찾아내면 돼요. 부사는 여러 가지 의미가 워낙 많아서 특정하긴 힘들지만 보통 어떻게 라든지 얼마나 라든지 이런 의미를 더해주면 부사입니다. 여기서 좀 더 나갈게요. 수관형사라고 할 때 이 숫자가 들어가는 품사가 하나 더 있어. 뭐냐면 체언에서의 수사거든요. 둘 다 숫자를 의미하는 것은 같지만 수관형사는 체언을 수식하고 수사는 그 자체가 체언이기 때문에 조사결합 가능하다라는 것들까지 정리를 해서 실질적으로 시험장에서 쓸 수 있는 스킬을 마련해줘야지. 또 종종 왕왕 시험에 나오는 접속 부사와 뭐의 차이, 접속 조사의 차이, 요런 것들을 오히려 다뤄줘야 한다는데 그런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문법 공부하면서 아마 제일 좀 좌절하는 파트가 관형사랑 관형어의 차이, 부사랑 부사어의 차이. 좀 더 문법을 넓게 보면 어근과 어간의 차이, 접사와 어미의 차이, 이런 것들 되게 학생들이 많이 헷갈려 한다는 거죠, 처음 할 때는. 그런 것에 대한 추가적인 서술이 좀 더 들어가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부사가 워낙 양이 방대하고 아까 말했다시피 특정하기 어려운 특징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이 부사를 좀 더 편하게 생각하면 팁적인 측면으로 뭔가 품사 판단이 안 될 때는 그냥 부사라고 생각해 주세요 라고 쉽게 이런 말들을 써놓을 수 있단 말이지. 그러면 이 빨간색들 다 삭제하고 파란색들만 추가를 해서 아름다운 문법 교재, 여러분들 노베이스로 시작을 할 때 문법을 좀 더 편하게 공부할 수 있는 교재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 교재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문법이 여전히 어렵고 문법이 여전히 골칫거리고 결국에는 문법을 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오케이. 여러분이 어떤 점이 힘든지 너무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너무 답답해서 이 영상을 찍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문법 교재로 계속 공부를 하시다 보면 일단은 부담스럽지. 엄청 두꺼워지니까. 그리고 공부하기 어렵죠. 나는 지금 처음 공부하는데 너무 어려운 단어가 너무 많아. 이렇게 돼버리면 회독을 못합니다. 이 문법은 맨 앞에 있는 내용과 맨 뒤에 있는 내용이 특히 단어나 형태소, 문장 파트에서 이게 상당히 두드러지는데요. 엄청나게 쫀쫀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비문학 독해 같은 거 할 때 유기적으로 읽으라 하잖아요. 그 유기성이 문법에는 개념 자체에 이렇게 스며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법이라는 것을 지지고 볶고 요리하고 한 문제도 틀리지 않기 위해서는 이 문법과 문법 사이의 연결성을 잘 파악하고 이해해서 덤비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유기성이 짙은 과목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이 연결성을 파악할 수 있느냐? 바로 이 방법이죠. 회독. 그러니까 이 전체를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얘도 완벽히 이해되고 얘도 완벽히 이해되면서 한 세 번째쯤 볼 때는 얘랑 앞에 배웠던 그 전에 뒤에 배웠던 이거랑 뭔가 이렇게 연결되는 것 같아. 이런 것들 찬찬히 느끼시다 보면 어느샌가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문법 지식이 정확하게 정립이 될 것이고 그 지식을 바탕으로 문법 문항들 추가적인 내용들까지도 모두 풀어낼 수 있으시다는 겁니다. 그러면 문법에서 점수 챙기시고 시간 줄이셔서 문학과 비문학에 투자하셔서 국어 1등급 쟁취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문법 교재들은 문법을 처음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너무 어렵다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문법 교재들을 배우면 두 가지 선택. 그래도 꾸역꾸역 하거나 문법 포기하거나 그래도 결과값은 어디로 모인다? 결국 성적은 그대로. 그러면 적어도 문법을 처음 공부하는 친구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아야지. 그러면 어떤 책을 선택해야 되느냐? 없어도 될 거는 과감하게 삭제하고 있어야 할 거는 과감하게 늘려놓은 학생의 시선에서 여러분의 시선에서 쓰여진 그런 문법 교재를 찾아가셔야 한다는 거죠. 문제 너무 많은 책 살 필요 없습니다. 문제가 많아지다 보면 개념 정리도 많아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학생의 시선에서 쓰여진 책들 잘 고르셔서 문법 공부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베이스메이커 국어 정재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